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담마 종합 해설 오늘 24연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데 여기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시죠. 아비담마 종합 해설 조건 관계의 방법입니다. 24가지가 있는데 거기 모두 번호 순대로 그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또 표가 있는데요. 그냥 표는 앞으로 계속 보실 거니까 그냥 표는 보는 걸로 하고 24조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뿌리의 조건, 2. 대상의 조건, 3. 지배의 조건, 4. 틈없이 뒤따르는 조건, 5. 더욱 틈없이 뒤따르는 조건, 6. 함께 생긴 조건, 7. 서로 지탱하는 조건, 8. 의지하는 조건, 9.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 10. 먼저 생긴 조건, 11. 뒤에 생긴 조건, 12. 반복하는 조건, 13. 업의 조건, 14. 과보의 조건, 15. 음식의 조건, 16. 기능의 조건, 17. 선 조건, 18. 도 조건, 19. 관련된 조건, 20. 관련되지 않은 조건, 21. 존재하는 조건, 22. 존재하지 않는 조건, 23. 떠나가 버린 조건, 24. 떠나가 버리지 않은 조건. 이것이 상호 의존의 방법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24조건에 대한 설명 내용을 읽겠습니다. 그 표 내용 24가지 조건, 위에 열거된 24가지 조건은 논장의 첫 번째 책 담마 상간이에 열거된 정신과 물질 현상들을 서로 관련시키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는 빠따나의 주제들이다. 조건 관계들에 대한 아비담마 가르침을 적절히 이해하기 위해 어떤 특정 조건에 관련된 3가지 요소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24조건에서 이 3가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른 현상들을 이제 빨리어로는 빠짜야 담마라고 하고 조건 짓는 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빠짜유 빤나 담마라고 해서 조건 짓는 법에 의해 조건 지어진 법. 세 번째는 빠짜야 싸띠라고 해서 조건에 대한 조건 짓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건 짓는 법이란 다른 현상들을 생산하는 것에 의해서건 또 그것을 지원하는 것에 의해서건 혹은 그것을 유지하는 것에 의해서건 간에 다른 현상들을 위한 조건으로 작용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것이 조건 짓는 법입니다. 두 번째는 조건 짓는 법에 의해서 조건 지어진 법입니다. 이것은 조건 짓는 법에 의해서 제공되는 도움을 통해서 일어나거나 혹은 도움을 통해서 존속하는 현상들인 조건에 따라 생긴 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짜야 싸띠라고 해서 조건에 조건 짓는 힘이란 조건 짓는 법이 조건 지어진 법을 위한 조건으로 작용하는 특별한 방식, 그것을 조건에 조건 짓는 힘이라고 하고 이 3가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자인 아누루타 스님은 24가지 조건이 다양한 현상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구조화하는가를 이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 순서대로 각각 조건을 설명해 나가는 대신 그렇게 하지 않고 저자인 아누루타 스님은 조건 짓는 법 그리고 조건 지어진 법을 정신, 물질의 복합체로서 분류하고 그 뒤에 6가지 순열로 이들 사이의 관계에 적합한 조건을 소개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자세히 다루면서 분명하지 않을 때는 각 조건에 관련된 3가지 요소, 좀 아까 공부한 그 3가지 요소에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조건에 대해 조건 짓는 법과 조건 지어진 법이 전통적인 순서, 그러니까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이렇게 24번까지 전통적 순서에 따라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부연 설명하자면 12연기는 원인과 결과를 말하고 빠따나는 24조건은 원인이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떤 힘으로 만들고 있다는 그 조건의 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조건 빠따나는 원인이 하나면 하나, 혹은 여럿이라면 여럿의 원인을 모두 설명하고 어떤 조건으로 또 어떤 힘으로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세 가지의 이해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먼저 간략한 적용 방식이 이제 6가지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6가지 하나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24가지 조건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간략한 6가지 방식을 잠깐 언급하면 먼저 첫 번째는 6가지 방식으로서 첫 번째 정신은 정신에게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는 5가지 방식인데 정신은 정신 물질에게 조건이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정신은 한 가지 방식으로 물질에게 조건이 되고 네 번째 물질은 한 가지 방식으로 정신에게 조건이 되고 다섯 번째 두 가지 방식으로 개념과 정신 물질은 정신에게 조건이 됩니다. 여섯 번째 9가지 방식으로 정신 물질의 쌍은 정신 물질에게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그 관계가 6가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그 6가지 방식 중에 정신은 정신에게 조건이 된다. 이 방식에 대해 그 내용 6가지를 공부합니다. 6가지가 좀 많은 듯 했지만 내용이 거의 같은 게 이제 2가지가 있어서 그냥 오늘은 6가지 한꺼번에 공부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신이 정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6가지 방식으로 정신은 정신에게 조건이 된다. 곧바로 멸한 마음과 마음부수들은 현재 마음과 마음부수들에게 틈없는 조건, 빈틈없는 조건, 비존재 조건, 떠난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앞에 오는 자와나 속행은 뒤따르는 자와나 속행에게 반복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함께 생긴 마음과 마음 부수들은 서로에게 관련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이렇게 6가지 방식입니다. 이 6가지 방식 중에 첫 번째, 틈없는 조건, 그리고 빈틈없는 조건입니다. 틈없는 조건은 4번째로 되어 있고, 빈틈없는 조건은 5번째 조건으로 24조건에 들어 있습니다. 이 2가지 조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두 조건은 뜻으로는 같다. 문자만 다르고 같은 관계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비춰본 것이다. 형식적으로 정의하면 틈없는 조건은 조건 짓는 법인 하나의 정신이 조건 지어진 법인 또 다른 정신에게 자신이 멸한 뒤 일어나게 해서 다른 정신이 그것들 사이에 서로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조건이다. 빈틈없는 조건은 조건 짓는 법이 조건 지어진 법을 자신이 멸한 바로 다음에 정해진 정신과정에 따라 일어나게 하는 조건이다. 같은 말입니다. 이 두 조건은 어떤 일정 순간에 멸하는 마음과 마음 부수들 사이의 관계와 바로 다음 순간 일어나는 마음과 마음 부수들 사이의 관계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막 멸한 마음과 마음 부수들은 따라서 조건 짓는 법이 되고 바로 뒤 일어나는 마음과 마음 부수들은 조건 지어진 법입니다. 그러나 아라한의 죽은 마음은 그 다음에 뒤따르는 어떤 다른 마음이 없기 때문에 틈없는 조건, 빈틈없는 조건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제 이 틈없는 조건과 빈틈없는 조건은 그 앞에 마음이 사라지는 그 자체가
뒤에 마음이 생기게 해주는 것이 되게 됩니다. 즉 자리를 비워주는 것입니다. 그 뜻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사라지면서 이제 뒤 마음이 바로 생기게끔 그렇게 조건을 주는 것인데, 따라서 앞에 마음이 없으면 뒤에 마음도 없는 겁니다. 예를 든 좋은 예를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물에 담긴 컵에 이제 물이 담겨 있을 때 그 물이 담긴 컵을 비우면 바로 공기가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컵에 물을 비워주는 그 자체로서 공기가 바로 들어가는 이치와 이 틈없는 조건, 빈틈없는 조건의 이치는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이란 것이 틈없이 금방금방 생기고 또 금방금방 사라지고 변화하는 과정뿐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무아라는 것을 좋은 예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이것이 바로 무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제로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정신이 정신에게라고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인식 과정에서 17 진행을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마음의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이 틈없는 조건이 없다면은 마음 과정이 법칙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틈이 없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항상 앞에 마음은 조건을 주게 되고 뒤에 마음은 조건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번 비존재 조건, 23번 떠난 조건입니다. 이 두 조건은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문자만 또 다른 쌍이 되겠습니다. 비존재 조건은 멸하는 정신이 또 다른 정신에게 자신의 바로 다음에 일어날 기회를 주는 조건입니다. 떠난 조건은 어떤 정신이 자신이 사라짐으로 해서 다음 정신에게 일어날 기회를 주는 조건이다. 이 두 관계의 조건 짓는 법과 조건 지어진 법은 틈없는 조건과 빈틈없는 조건에서의 법들과 동일하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그 내용을 부연 설명하자면, 앞에 사라진 마음하고 마음 부수는 이제 원인이 될 것이고, 뒤에 마음과 마음 부수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그 마음과 마음 부수가 없으면서 그 뒤에 마음에 이제 없으면서 조건을 준다, 이런 뜻이 되겠고, 좋은 예로서는 예를 들어 촛불을 끄면 밝음이 없어지고 바로 그 순간, 밝음이 없어지는 순간 어둠이 생겨나고, 또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없고, 또 밝음이 사라져야 어둠이 오는 그런 내용과 같다고 이제 좋은 예로서 보았습니다. 앞에 마음과 마음 부수가 있는 순간에는 뒤에 마음이 생길 수가 없고, 또 머무를 때도 생길 수가 없고, 반드시 사라져야지, 존재하지 않아야지 뒤 마음이 생기게 돼서 없어지는 것 그 자체가 조건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배운 틈없는 조건과 빈틈없는 조건은 이제 틈이 없이 생기는 것, 이렇게 이해가 되고, 뒤에 비존재 조건, 떠난 조건은 깔끔하게 그냥 없어주는 그 자체가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없어서 뒤에가 생기는 거하고 틈이 없이 생기게 하는 것, 그것은 약간 느낌이 다르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 틈이 없다는 것은 다른 것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 그런 의미이고, 그래서 앞에 마음이 사라지면 중간에 어떤 물질도 끼일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뒤에 마음만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 임기가 끝나면 다음 대통령이 취임하는 것과 같다. 이런 내용으로도 써 있었습니다. 반복 조건입니다. 12번입니다. 빠따나 조건에서 조건 짓는 법이 자신과 비슷한 정신현상인
조건 지어진 법을 자신이 멸한 뒤 더욱 힘차고 효과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조건입니다. 학생들이 반복하여 공부함으로써 그 과목에서 더 능숙해지는 것과 같이 조건 짓는 법이 자신과 비슷한 법들을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함으로써 그것들에게 능숙함과 힘을 주게 됩니다. 이 관계에서 조건 짓는 법은 그것들이 다음의 자화나 속행 순간에 같은 업의 자질, 그러니까 유익한 업, 해로운 업, 혹은 작용만 하는 것을 갖고 있는 정신들에게 조건의 역할을 할 때만 작용하는 현상들입니다. 즉, 자화나 속행 과정에서 어떤 주어진 순간에 주어진 순간에 있는 전적으로 세간적인 유익한 혹은 해로운 작용만 하는 그런 현상들이고, 마지막 자화나 속행을 제외하고는 이 관계에서 조건 지어진 법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 자화나는 그 다음에 반복되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제외가 되게 됩니다. 비록 네 가지 출세간 도의 마음이 유익한 자화나 속행이 이지만 그 다음에 과보인, 우리가 알고 있는 과마음이 뒤따르고, 그러면서 이 관계의 필수적인 반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 조건에 조건 짓는 법은 이 출세간 도의 마음이 과보인 과마음이 조건 짓는 법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비록 과마음들이 자원화 과정에서 연속해서 일어날 수는 있지만 과마음은 과보이기 때문에 반복 조건에서의 조건 짓는 법의 완전한 정의와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마음, 바로 앞에 일어나는 세 가지 원인 있는 욕계 유익한 마음은 조건 짓는 법이 되고, 그 뒤에 일어나는 도마음은 반복 조건에서 조건 지어진 법이 되게 됩니다. 이 반복 조건에서도 좋은 예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쓰는 물건의 경우에 자꾸 만지게 되면서 그 물건이 반짝거리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자꾸 만졌다고 해서 100번째부터 반짝거렸다거나 1000번째부터 반짝거렸다라고 할 수는 없고, 첫 번째부터 반짝거릴 때까지 계속 만졌기 때문에 반짝거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반복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서 약을 먹었을 때도 예를 들어 약을 먹고 7일 만에 나았다라고 할 경우에 하루부터 그 7일째까지 먹은 그 약효에 계속 지속된 약효 덕분으로 해서 병이 나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반복해서 힘을 축적하는 것이 되고, 이 한마음 안에서도 정확히 그 속행의 자화나가 그런 뜻이라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관련 조건입니다. 조건 짓는 어떤 정신이 조건 지어진 법들인 다른 정신들을 일어나게 해서 그 구성 요소들이 같이 일어나고 같이 멸하고 같은 대상을 가지고 같은 물질적 토대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할 수 없는 무리로 서로 관련되도록 하는 조건이다. 이 조건은 조건 짓는 법으로서의 어떤 마음이나 마음 부수와 조건 지어진 법으로서의 같은 마음 단위에 있는 다른 모든 정신 현상들 사이에서 얻어진다. 내용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우리가 재생 연결식 때 혹은 삶의 과정에서 서로 결합돼서 일어나는 마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89가지 마음, 그리고 52가지 마음 부수, 그것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조건 짓는 법이 될 것이고, 또 역시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조건 따라 생긴 그 마음은 또 서로 결합된 89가지 마음과 52가지 마음 부수에 따라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89가지 마음과 52가지 마음 부수가 조건 짓는 법이 되고,
이때 서로 결합된 82가지 마음과 52가지 마음부수는 조건 따라 생긴 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리를 잘 해오셔서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비담마에서 마음의 17 진행하고 24조건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것만 바로 들어가면은 어려워서 지난번에 할 때는 24조건에 대한 책을 한번 하고 나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이제 바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요 24가지에 대한 요 개념에 대한 그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아까 그것만 봤을 때는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존재하는 조건, 존재하지 않는 조건, 떠나가 버린 조건, 떠나가 버리지 않는 조건 이런 거는 뭐 지금 현재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이건 좀 쉬운데 요 관련된 조건이 나왔잖아요. 요 관련된 조건은 시가고 수상행 그것이 이제 서로 이제 관련돼 있다고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신과 신소가 이렇게 관련돼 있는 거. 이것도 이제 뭐 개념 차이인데 서로 또 관련되지 않는 것은 정신과 물질은 신과 심소는 이제 같은 정신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되는데 정신과 물질은 또 이렇게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그 특성, 그 본성이 좀 틀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고 뭐 도의 조건이나 기능 조건, 원칙 조건, 뭐 업의 조건, 가부의 조건이 좀 이제 어렵고 이것도 뭐 유튜브에 뭐야 거기에 인터넷에 이 용어 찾으면 거의 다 나오죠 이거. 네, 법사님, 예, 제가 잠깐만 이 자료를 제가 화면 공유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24가지 이 조건에 대한 그 미얀마에서 사용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내용 잠깐만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이것도, 잠깐만 띄워드릴게요. 예. 제가 채팅창에 올리면 법사님께서 띄워주십시오. 채팅창에 제가 잠깐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띄워보세요. 예, 잠깐만요. 채팅창에도 올려주세요. 예, 지금 올리겠습니다. 이 용어만 이해되면은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예, 법사님 올렸습니다. 예. 그림이 작게 나네. 이걸 키워야 되네. 큰가요? 아니, 근데 내한테서 이걸 조절을 하는 게 있는데. (17) 16, 15. 이걸 어디서 뽑았어요? 도반에게서 얻은 겁니다.
얻었어요? 네. 아, 이거 그림 잘 그려놨네. 그림하고. 이거 좋은 자료를 갖고 오시네. 그러니까 다음 발표하시는 분들도 일단, 요 개념만 잡히면은 그렇게 안 어려워요. 예, 원인의 조건. 야, 이 그림까지 멋있게 했네. 원인의 조건부터 해서, 대상의 조건. 설명을 굉장히 쉽게 해놨네. 지배 조건. 이거 좋네. 틈없이 뒤따르는 조건. 예. 먼저 생긴 조건, 뒤에 생긴 조건, 반복하는 조건, 업의 조건, 가보의 조건, 음식의 조건, 집을 받쳐주는 버팀목과 같다. 비유 좋네요. 기능의 조건, 선의 조건, 도의 조건, 서로 관련된 조건, 서로 관련되지 않는 조건, 이거 서로 아까 나왔던 관련된 조건은 네 가지 음식을 섞어 놓은 짜뚜마두와 같다. 버터 굴비는 네 가지를 서로 따로 이지 않게 섞어 두었기 때문에 각자의 맛 작용이 사라지지 않고 네 가지 맛 모두를 느끼며 먹을 수 있다. 여섯 가지 맛과 같다. 단맛, 신맛, 매운맛, 떫은 맛, 짠맛, 쓴맛, 여섯 가지 맛을 섞어 놓았어도 각자의 맛이 작용한다. 예. 존재하는 조건, 존재하지 않는 조건, 떠나가 버린 조건. 이거 좋네요. 이거 어느 분한테 받았어요? 예. 미얀마에서는 미얀마의 어떤 교재 같습니다. 예.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도 해놓고 유튜브에 없는 거죠? 네. 예, 맞아. 이거 하고 마음의 17 진행하고 예, 그것을 좀 익히면 이거 좋은 자료 갖고 오시네요. 이거 뭐 돈 주고 구하려 해도 못 구하는데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요 24가지에 대해서 요 개념을 일단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이 아비담마에 있는 거 정신이 정신에게, 정신이 물질에게, 물질이 정신에게 이렇게 여섯 가지를 그렇게 또 이해하면은 이해가 이제 더 깊어지고 이것을 시비 연기하고 이것을 잘 관찰하면은 수행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게 예, 그 지루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이빠사나에 아주 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잘 안 되면은 이제 사마타를 강화하는 거죠. 불상관이나 부정관이나 자비관이나 아니면 우리 호흡관 그렇게 하면은 안 해서 그렇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하게 되면은 계속 진보하게 돼 있습니다. 이 대해서 뭐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다 이해되시죠?
반복 조건이 이제 주로 이제 그 속행에서 하는데, 그 속행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이제 그 생각인데, 생각의 흐름인데 속행이 전부 다 55가지잖아요. 이 속행이 탐진치 12가지, 그 유익한 마음 24가지, 이제 도가의 마음, 선정의 마음, 그 색계 선정, 무색계 선정해서 전부 다 55가지 마음인데, 속행은 일곱 개가 똑같이 일어나요.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반복되는 거고. 그리고 이 법안과 17마음이 각각의 그 수상인식이 다 같이 일어나요. 수상인식이 일어날 때 시가고 심소에 같이 일어나는 것이 아까 그 상조건, 관련 조건, 또 물질과 정신, 그렇게 일어날 때, 마음이 일어날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깔라파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물질과 정신의 속성이 틀리기 때문에 그 비관련 관계라고, 그렇게 이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하고 아까의 그 바타나 이거 다운 받으세요, 각자. 채팅에 올라가 있으니까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이것을 외우세요, 다 이해를. 그리고 이것도 요 그림도 그 다운 받아가지고 천천히 하나하나 익히세요. 그러니까 다음에 발표하는 분은 요 그림하고 같이 발표를 하세요. 가치를 발표하고 뭐 그것만 이해하면은 검생에 최소한도 수다원가 이상 갑니다. 수다원가마 부처님이 수다원가마 가더라도 이 지구를 다스리는 전륜수왕보다 낫고 이 우주를 다스리는 신보다 낫다 그랬어요. 우주를 다스리는 신도 선악에서는 완전히 못 벗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우주를 다스리는 신이 수단가 이상 가 있는 신인 같으면은 좋겠지만은 수단가를 안 간 신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부처님 경전에 그것이 나와요. 부처님의 맨 마지막인가 그 일곱 마지막인가 거기에 나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뭐 수단가만 가도 이제 뭐 마음 놓고 물론 수단가부터는 오계를 팔 수가 없고 불법에 대한 이제 의심이 없어지고 그 유신견 오온이 나라는 그 유신견이 떨어지고 잘못된 뭐 굿이나 미신이나 이 계검치견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오계를 팔 수가 없고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질투하고 인색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누구 질투하고 누구 이제 아끼고 이런 마음이 없어져요. 그렇게 하면서 아까 이제 5원과 24연 12연기를 항상 관찰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뭐 놀 틈이 없죠. 그 24연 12연기 5원 거기서 무상고 무아를 보면서 그 조건선가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렇게 망상 없이 보면은 이제 그 환희가 일어나요. 그게 진짜 행복이죠. 다른 행복은 전부 다 그 욕망에 대한 그 행복입니다. 아까 이제 관련된 것은 음식에 비유를 해놨네.
음식에 비유해놓고 관련된 조건은 이제 정신은 마음과 마음부수 여기 나와 있네. 마음과 접촉, 느낌, 인식, 마음부수들은 한 대상을 접할 때 동시에 일어난다. 하나씩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섞여 있다. 관련되지 않은 조건은 6가지 맛이 나누어져 있다.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정신과 물질은 본성이 틀리기 때문에 비관련돼 있다. 그거는 좀 없네. 이거하고 이제 필요하면은 우리가 이제 아비담마 길라잡이 할 때 그 24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것이 있어요. 24연에 대해서 그것까지 같이 공부하면은 아주 좋은데, 이 책 보입니까? 화면에 이거 잘 안 보이네. 화면에 이 책인데 김경 선생님 이거 그때 정리해놓은 거 있죠? 이거 24 조건에 우리 책 할 때 발표했는 사람들 그때 그거 다 모아놨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노트북을 이제 새로 바꿔서 어떻게 제대로 여기다가 백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 내용하고 요 그림 하면은 아주 뭐 완벽하겠네. 완벽할지는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나온 자료 중에서는 제일 자세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뭐 이해하기가 쉽고, 그러면 뭐 여기 있는 분들이 그것만 익히면은 뭐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노력만 수다한 거에 성다갑니다. 그리고 오늘 수행하신 건 어떠세요? 네, 김경 선생님. 저는 처음 나선에 들었을 때는 이렇게 고요해지면서 이제 마음이 딱 한 군데 고정이 돼 있으면서 한참을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일으켜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엉덩이 닿아 있다거나 약간 옅은 통증 이런 것으로 옮겨가려고 의도를 일으켜서 아는 마음으로 관찰했습니다. 그럴 때 오늘 했던 거 반복 조건 또 이렇게 관련 조건 이런 것도 관찰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온을 관찰하고 그 오온 생멸이 이제 이어지는 것이 이제 24조건인데 24조건으로 보면 이제 재미있죠.